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1학년 1학기 1차 숭신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객관식 13번부터 풀어보시겠는데요. 일단 요 녀석은 연립방 정식이라고 해놓고 요렇게 아이고 기네요 식이 그죠? 요렇게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2x 빼기 y 더하기 z랑 1이랑 같다고 놓고 두 번째 요거랑 1이랑 같다고 놓으시게 되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빼기 3이다.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다고 놓으시게 되면 x 플러스 3y 빼기 2z 하면은 이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3개가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요령은 2개씩 짝져서 똑같은 문자를 없애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2개를 보시게 되면 z를 없애기가 좋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러한 xy에 대한 식이 하나가 얻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개를 짝져서도 z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식을 2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4가 되고 여기는 2y가 될 거고 여기는 2z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가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요 두 녀석을 빼게 되면 빼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뺄게요. x 마이너스 4y는 하고 2z 사라지고 빼주게 되면은 그렇죠. 5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또 풀기 위해서 요쪽 윗식을 4배 해주게 되면요. 4배 하면 얘는 16이 돼주고 여기는 20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위에서 아래를 또 빼주게 되면 그쵸? 요걸 요 둘이서 또 빼주게 되면 자, 요 4x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1y는 플러스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y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제곱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y값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정리하게 되면 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빼기 1에서 4가 되죠. 4x는 4가 되니까 그렇죠. x는 1이 되겠네요. x는 1. x가 1이니까 여기 알파가 1이 되고 그것도 제곱하면 1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z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x는 1, y는 마이너스 1. 요걸 가지고 요 식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냥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1, y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z가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z는 해주시게 되면은 빼기 4. 그럼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입니다. 제곱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정답은 2번에 6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1과 알파와 베타래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근이 있어야 되니까 요 녀석을 x 빼기 1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게 뒤에 이제 3차식에서 1차식 뽑았으니까 2차식이 남겠고 그 녀석은 x제곱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앞에서 계속 한 것처럼요. 여기 그 다음에 요 2창이 개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서 2창은 그렇죠. 요렇게 곱해서 a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빼기 1 x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수항이 빼기 k잖아요. 그럼 상수항은 요렇게 곱해서 그래서 상수항 뭐 빼기 k 근데 이쪽에서는 빼기 1과 b를 곱해서 빼기 b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b는 그냥 k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값 b 값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우리는 자요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k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요 2차 방정식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 실근 중에 나머지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요. 첫 번째 두근의 합이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그렇죠. K가 돼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요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요 세 근을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대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 1과 알파와 베타 중에서 누가 가장 큰 변의 길이냐라는 빗변이 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택의 근거가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3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임의로 알파 베타가 어차피 누가 더 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베타가 더 크다. 그러면 베타는 그쵸. 이 둘이서 똑같을 때 1.5죠. 1.5, 1.5 더해야지 3이 되는 건데 베타를 우린 더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는 1.5보다 큰 녀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세 변의 길이가 1과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보다 베타는 크다고 났고 베타는 그러면 1.5보다 커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1보다도 큰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가장 긴 변, 빗변이구나라는 설정이 여기서 이러한 판단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가 빗변이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돌려주면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을 쓰실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그곳의 인수분해가 또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가 1이다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베타 더하기 알파가 얼마입니까? 얘가 그렇죠. 3이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요 녀석과 여기 아까 근과계수에서 계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 놓은 1번식 둘을 연립하면 알파와 베타를 구하실 수 있겠죠. 둘을 더하면 2베타가 우변의 숫자끼리 3하고 3분의 1 더하면 3분의 10이 되죠. 그러니까 베타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는 자연스럽게 3분의 4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K는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5와 3분의 4를 곱하니까 9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약분 더 안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P 자리에 9가 있고 Q 자리에 20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20 빼기 9니까 정답은 3번에 11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3번에 1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입니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0인 직육면체. 그러면 우리는 직육면체가 나오면 보통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높이를 C 정도로 놓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0이다.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주는 거죠. 이게 4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다라는 걸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40이래요. 대각선은 어떻게 되죠? 루트,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주는 거죠. 요 녀석이 루트 4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그냥 40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30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요런 세 가지 자료를 주고 있네요. 참 문제에서 근데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XYZ로 하래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XYZ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0이다. 그러니까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돼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이 되니까 제곱하면 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죠. 이게 42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400 이쪽이 400이고 42가 넘어가서 빼니까 400에서 42를 빼게 되면 358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걸 또 2로 나눠주게 되면 17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Y, YZ, ZX는 179가 됩니다.
아 참 여기서 계산에 좀 착오가 있었네요. 4배 이 4로 나누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입니다. 10. 제곱하면 10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100에서 42가 빠지니까 그렇죠. 100 빼기 10의 제곱 100에서 42가 넘어와서 빼니까 100 빼기 42 하면 그렇죠. 58이 돼 주는 거죠. 그럼 그 58이 2로 나눠지니까 2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y, y, z, z의 값은 29다라고 이렇게 요것의 값은 29다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의 모양이 이제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이죠. 그럼 그 녀석은 요 녀석을 뭐 한다? 그렇죠.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제곱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첫 번째 거 제곱하면 x제곱 y제곱이 나오고요. 플러스 두 번째 거 제곱하면 y제곱 z제곱이 나오고요. 세 번째 거 제곱하면 z제곱에 x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해서 두 배 한 거죠. 그러면 플러스 2xy 제곱의 z가 되죠. 플러스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해서 두 배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배의 xy z 제곱이 나오네요. 플러스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해서 두 배 하니까 두 배의 x 제곱 y z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그렇죠. 두 배의 x, y, z로 묶어주면 x 하나, y 하나, z 하나만 남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요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자, 요 녀석은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29라 그랬죠. 그래서 29의 제곱은 질문,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xyz가 요거죠. 30.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아까 10이라 그랬죠. 곱하기 10.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300에다가 2 곱하니까 600이 되겠네요. 600. 그러면 29의 제곱 빼기 600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9를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죠? 29의 제곱은 30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31 제곱하면 900이 되고요. 마이너스 30 빼기 1이니까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60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서 600을 빼니까 이렇게 빼면은 300이 남죠. 300에서 60 빼면 240. 그죠? 거기다 1 더하니까 정답은 최종적으로 24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1번의 답을 241이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서술형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 근이 2 플러스 i래요. 아, 그러면 이런 허근이 나오면 우리 뭐 꼭 의심해 본다? 그렇죠. 그의 파트너인 켤레근 2 빼기 i가 근으로 나올 것이냐. 자, 근데 켤레근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허수의 켤레근이니까 허수의 라이벌이 뭐죠? 실수. 개수를 실수로 가져야 되는데 여기 요런 설명이 붙어 있죠. 개수가 1과 m과 n인데 mn이 실수니까 요거는 다 실개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근이 2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근을 2개를 다 하니까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공식화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x제곱 빼기 합 둘이서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4죠. 4x 플러스 곱 둘이서 곱하면 얼마죠? 5죠. 그래서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m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5가 돼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은 m분의 1과 n분의 1을 두 개의 근으로 갔는데요. 근데 우리는 m하고 n을 아니까 결국은 요 녀석은 두 근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과 5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요 두 근을 아니까 또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자 x제곱 빼기 합 둘이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20분의 5 마이너스 20분의 5고요. 뒤에 거는 20분의 4죠. 둘이서 더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합 마이너스 20분의 1 x 플러스 곱 둘이서 곱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A 값은 그렇죠. 20분의 1이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고 B 값을 마이너스 20분의 1이요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A와 B를 더해라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그렇죠. 0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2번의 답은 0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입니다. 자, 0에서 3까지의 범위를 갖는 x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차 함수가 아니고 4차 함수죠. x제곱이 x제곱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1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건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여기 이 부분에 요렇게 그쵸 똑같은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빼기 x제곱 저 녀석을 더하기 4x라는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빼기로 묶어주게 되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요. 자, 일단 요 녀석의 그림을 그리실 때 우리는 요 수평축은 그렇죠? x축이 돼주는 거고요. 수직축은 요 수직축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놔야 될까요? 그렇죠. y축이 아니고 지금은 요 t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2,4죠? 2,4 요쯤에 있다라고 요렇게 찍으시게 되고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점 지나가고 요렇게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4죠. 왜 그러냐면 꼭지점의 좌표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더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제시된 x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남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3이니까 2와 4의 한 중간쯤인 뭐 요쯤에 3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t의 값 중에서 즉 이 수직축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그렇죠.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가장 낮은 값은 여기가 가장 낮죠? 이 위치는 그렇죠. 0이죠. 0. 그러니까 t 값은 0에서 4까지의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요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요식을 가시면 y는 요 녀석은 우리가 뭘로 바꾸기로 했죠? 그렇죠. t로 바꾸기로 했죠.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t 그렇죠. 플러스 6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문제에서 제시됐던 요 최초의 x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t의 값이 0에서 4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0에서 t가 4 사이다라고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치환된 문자의 식과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얻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의 또 그래프,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녀석을 표준형 만들어 주시게 되면 t-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1과 5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축을 잡아주시게 되면 그렇죠. 요게 요번에 무슨 축이죠? 그렇죠. t축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직축을 잡아주시게 되면 그렇죠. 요게 무슨 축이 되는 겁니까? 요건 그대로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1,5라고 했으니까 1,5 1과 5에서 갖는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도 그려지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근데 여기서 t의 범위가 0에서 4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0이니까 0은 여기가 될 거고요. 4는 이쯤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불꼬불이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은 그렇죠. 요 꼭지점에서 가장 낮죠.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그렇죠. 4에서가 가장 높겠죠. 자, 그래서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빼기라니까 3, 제곱하니까 9, 9에다가 5 더하면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대 최소인데 어쨌든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y를 최초의 식에 지칭을 해줬고 이것의 최대 최소 즉 y축 입장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y축 입장에서 지금 좀 전에 가장 높은 값 14와 가장 낮은 값 5를 구하시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살짝 좀 의심이 드시는 건 이게 x가 아니고 t로 놓고 했는데 상관이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질문은 그렇죠. 우리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y축에서 구한 이 값을 그대로 믿으셔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m 최대값은 14고요. 스몰 m 최소값은 5죠. 그래서 빼주니까 정답은 9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자, 서술형 4번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인데요. 요거는 요 식을 잘 보시면 x제곱 빼기 2xy 마이너스 3y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1113 하시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빼기 2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건 x 더하기 y, x 빼기 3y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 x 빼기 3y 는 0이다 라는 식이 얻어지고 요거는 0에서 x는 빼기 y다 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다 해서 x는 그렇죠 3y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요 조건을 1번이라고 하고 요 조건은 2번이라고 해서 자 1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진행시켜 보시면요. 자 x 대신에 빼기 y를 요번에 요 아래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요. 요게 빼기 y 집어넣고 제곱하니까 y제곱이 되죠. y제곱 3y제곱이니까 4y제곱이 12가 나와서 y제곱은 3이 되죠. 그러니까 y는 뿔마 루트 3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x는 y의 부호를 바꾼 거죠. 1번 조건이. 그러니까 x 값은 자 여기서 이제 x와 y의 값이 x와 y가 루트 3이에요. 그럼 x는 빼기 루트 3이 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와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x는 플러스 루트 3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보시게 되면 x가 3y입니다. 그럼 3y를 제곱하니까 9y 제곱이죠. 3y 제곱하면 12y 제곱이 12가 되니까 y 제곱이 1이 나오는 거죠. y는 뿔마 1이 되겠네요. 그렇죠? y가 1이야. 그러면 요번에는 요 2번 조건은 y를 3배한 게 x죠. 그럼 x는 3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3배하면 x는 마이너스 3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총 4쌍의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그것을 연립방정식의 알파 베타 이거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죠. 3 곱하기 1은 3 양수니까 빼기 3 빼기 1도 곱하면 3 양수니까 얘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요 녀석들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요렇게 둘이 곱해도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사실은 뭐 그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똑같으니까 어떤 게 알파냐 어떤 게 베타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또 왜 질문이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하래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면 3 요것도 제곱하면 3이니까 3 더하기 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가 6을 고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4번이었고요. 자 서술형 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세 자리 자연수면 10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해보고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해봅시다. 요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렇죠.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5래요.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100의 자리 숫자 a죠. a는 10의 자리의 숫자의 제곱과 같대요. 10의 자리 숫자 b죠. 그러니까 b 제곱. 그러니까 a가 b 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죠. a가 b 제곱과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차이가 10의 자리 숫자는 b죠. 1의 자리 숫자는 c죠. 차이가 7이래요. 그러면 b 빼기 c가 7이 될 수도 있고 c 빼기 b가 7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 관한 언급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뭐냐면 b를 제곱해서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의 자리 숫자는 제일 작을 때 0이라고 예를 들어도 b는 그때 7이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7 빼기 0 해야지 7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7을 제곱하면 49가 돼 버리죠, a가. 그러면 이 100의 자리에 49가 들어가면 세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쪽은 안 되는 얘기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나면은 c 빼기 b가 7이니까 자, 우리는 요 녀석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시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이 C를 0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기서 0이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B가 0이 돼버리면 A도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인데 맨 앞에 100의 자리 숫자가 0이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에 0이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죠. 그럼 그때 C는 8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B가 1이면 그때 또 A도 1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8이니까 얘는 118이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또 요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B에다가 그 다음 숫자 2를 집어넣으시면 차이가 7이 나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C는 9. 그리고 B가 2면은 A는 4가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29 이렇게 놓게 되면 4 더하기 2 더하기 9 하면 15도 만족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29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5학년도 고1 1학기 1차 숭신여고 수학 지필평가 문제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